미세먼지 줄이는 침구와 의류계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거 환경을 오염시키는 요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카페트에는요, 미세익물성 물질이 있고요. 가스레인지에서는 일산화탄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건축 자재에서는 포름알데히드가 나오고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에서는 당연히 악취가 나겠죠. 그리고 가전제품에서는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오존이 나오고요. 주택이 밀폐화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환기가 부족하게 됩니다. 우리 미세먼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세먼지는 자연적인 것, 인위적인 것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자연적인 것은 흙먼지나 바닷물에서 생기는 소금, 식물의 꽃가루 등일 수 있고요. 인위적인 것은 석탄, 석유 등 화학 연료를 태울 때 생기는 매연, 자동차 배기가스, 건설 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날림 먼지나 공장 내 분말 형태의 원자재, 부자재, 취급 공정에서 생기는 가루 성분, 그리고 소각장 연기 등이 있습니다. 우리 침구류 관리를 한번 살펴보면요. 침구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먼지를 털어서 제거를 해주고요. 집먼지 진드기는 이불이나 요 등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55도 이상의 뜨거운 물로 세탁을 해주시고요. 봉제 인형처럼 천으로 된 장난감은 자주 세탁하고 일광 소독해주세요. 여러분들 드라이 클리닝한 옷 어떻게 보관하세요? 일단 드라이 클리닝 하고 오면은요, 먼저 비닐 커버는 반드시 벗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란다나 이렇게 통풍이 잘 되는 곳에다가 1시간 정도 걸어 놓으시고 나서 이제 옷장에다 걸어야 되는데요. 왜 그래야 되냐면 이 드라이 클리닝을 할 때 휘발성 유기 화합물들이 사용하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날아가다가 이 비닐 커버에 닿아서 다시 옷에 떨어지기 때문에 옷의 섬유가 변질이 되거나 얼룩이 생길 수가 있어서 드라이 클리닝한 옷의 비닐 커버는 반드시 벗긴다 생각하세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침구와 의류를 어떻게 개면 좀 더 수납하기 쉬운지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침구 개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불을 좀 작게 축소해서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3장을 가지고 왔는데 3개의 크기가 다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보셨죠? 근데 이걸 개는 방법에 따라서 크기를 좀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단 접기를 할 텐데요. 먼저 이불을 반을 접고요. 그리고 한쪽에서 반을 접고 또 다른 면을 반을 접습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는 이불 두께가 있기 때문에 조금 간격을 놓고요. 그리고 반을 다시 접어줍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크기가 됐죠. 이거를 2단 접기라고 하고요. 이번에는 3단 접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크기를 구별하기 위해서 조금 이번엔 뒤집어서 해볼게요. 3단은 면을, 3면을 이렇게 접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양문 접기로 하기도 하고 우리가 대문 접기라고도 하는데 아까 동일한 방법으로 개서 여기 가운데 간격을 좀 놔두고 다시 한번 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크기로 이불이 개졌습니다. 이번에는 4단 접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면을 4개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4단 접기로 해요. 한쪽을 반을 중간으로 해서 가운데로 접어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한 번 더 접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같이 한쪽 면을 접어주고 이번에도 반을 접어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불 두께만큼의 공간을 좀 띄워주시고요. 접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4단 접기는 크기가 이 정도가 됐죠. 그러면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을 때 크기가 같았었는데 여러분들 개는 방법에 따라서 제일 큰 거, 중간 거, 작은 거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불장에다가 이불을 갤 때는 맨 밑에 큰 것들을 이렇게 쌓아 놓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2단 접기와 4단 접기를 2개를 해서 나란히 이렇게 쌓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수납하는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번에 2단 접기와 3단 접기를 쌓아놓고 여기 남은 공간에다가는 베개나 쿠션 같은 거를 수납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수건 접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건을 이렇게 펴서요. 반을 접고 다시 한 번 더 접어서 3단으로 접습니다. 그리고 앞쪽을 한번 접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한 번 더 접어서 했는데 이번에 여기를 보면 여기 주머니가 하나 나와 있어요. 이 주머니에 이쪽에 있는 부분을 여기다가 끼워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끼워 넣어주면 이렇게 단단한 수건 접기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수건 접기의 다른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한쪽을 삼각형으로 접고요. 다시 반대편을 사각형으로 접어줍니다. 그리고 양옆을 잡아서 이거를 한번 뒤집어 주고요. 이때 사각형에서 여기 삼각형 꼭지점 바로 전에 한 5cm 정도까지 접어주고요. 이번에는 끝부분을 김밥을 말듯이 돌돌돌 말아줍니다. 이렇게 말아주고요. 요 끝에 남아있는 꼭지를 여기 첫 번째 부분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요. 이렇게 동그랗게 접는 수건이 됩니다. 이번에는 종류별로 양말 개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발목이 있는 양말은요, 발바닥이 보이게 해놓고요. 이걸 두 개를 나란히 겹쳐 놓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한 개를 발 뒤꿈치 있는 데까지 반을 접어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발목을 반을 접어주시고요. 여기 하나 남아있는 부분을 여기 발목에 있는 여기 주머니에다가 이거를 집어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네모난 양말 개는 방법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번에는요, 우리 아이들이 많이 신는 이런 캐릭터 양말이에요. 캐릭터 양말은 발목이 너무 이렇게 작기 때문에 아까 같은 방법으로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캐릭터 양말은 이렇게 하나를 놓고 여기 이렇게 T자로 놓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을 접어주고요. 이거 한쪽을 다시 돌려가지고 여기 사이에 보면 여기 구멍이 있는데 여기 주머니에다가 얘를 살짝 집어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각형의 캐릭터 양말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여러분들 집에서 이제 뭐 남자분들 여자분들 상관없이 요즘은 이렇게 덧신을 많이 신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개느냐 하면은요, 이거를 두 개를 같이 겹치세요. 같이 끼워서 이제 하나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뒤쪽에 있는 쪽을 반을 접어서 이 앞쪽의 코에다가 사이에다가 끼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반달 모양의 양말이 이렇게 개지게 되는 겁니다. 그냥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해서 이게 되도록이면 직사각형이나 아니면 사각형으로 개는 거를 여러분들이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스타킹을 한번 개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킹은 뭐 이제 되게 여러 개를 우리가 이제 색깔별로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팬티 스타킹 개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펼쳐놓고 반을 접어요. 반을 접고 먼저 이 허리 부분에 고무줄 있는 부분을 내가 크기를 조절해서 접어주시고요. 이 나머지 부분은 내가 길이를 길면 여러 번을 접어주는 거고요. 접어서 만들어주고 이번에도 여기 보면 밴드 부분에다가 이 사이에다가 집어넣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각형으로 접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모든 양말들을 이렇게 사각형으로 접었는데 왜 이렇게 사각형으로 접냐면 우리의 모든 서랍들은 대부분이 사각형이기 때문에 수납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각형으로 접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갠 거는요. 이렇게 서랍이나 이런 곳에다가 바구니를 이용해서 이렇게 세로 수납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하나 꺼내서 신기가 되게 편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세로 수납이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속옷 개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면에는 되게 예쁜 모양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걸 살리기 위해서는 딥으로 돌려서 뒤에 부분을 3면으로 접어주세요. 3단으로 한 번, 두 번 접어주시고요. 이번에는 허리 부분을 반으로 접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나머지 있는 부분을 여기 허리 부분에 주머니에다가 얘를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속옷을 개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보관할 때는 이렇게 세로로 세워서 보관을 하고 꺼내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너무 이렇게 실크라든가 이런 거는 이렇게 개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또 다른 방법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이제 앞면을 반 정도로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얘를 뒤로 돌리세요. 그래서 뒷면에서 다시 얘를 3면으로 3번 접어주시고요. 이 나머지 부분을 반을 접어주시고, 이번에 여기 보면 손을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얘를 뒤집어 줄 거예요. 이렇게 뒤집어 주면 아까와 비슷한 모양으로 나왔죠. 이렇게 됐을 때 실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뒤집어줘서 안으로 집어넣어주면 얘네가 미끄럽지 않아가지고 훨씬 더 개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이제 남자분들 팬티, 삼각 팬티는 아까 개는 방법으로 그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이번에 남자분 사각 팬티는 이거를 접어주시는데, 대부분이 남자 거는 이제 밑에 부분이 조금 넓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한 번 더 접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사각형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직사각형으로 만들어 주시고, 동일한 방법으로 허리 부분을 접어주고, 그리고 여기 주머니에다가 나머지 부분을 다시 잘 펴서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와 같이 이렇게 사각형으로 접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면으로 돼서 조금 밑에 부분이 그렇게 넓게 펼쳐지지 않았는데, 사실은 집에 보면 또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죠. 이럴 때도 동일하게 한번 접어주시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접어주시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하고, 이 옆면 부분은 접어줘서 이게 직사각형이 되게 하고요. 이번에도 동일하게 허리 부분을 접어주고 여기 주머니에다가 다시 한번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깔끔하게 사각형으로 되게 된 거죠. 그러면 남성 거, 여성 거 이렇게 속옷을 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것도 서랍에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색깔별로 세로 수납을 해 놓으면 우리가 중간에 있는 거를 하나 빼서 입거나 다시 집어넣기가 아주 편리하게 될 수가 있죠. 이번에는 남자분들의 러닝 셔츠하고 여성분들의 끈없는 속옷을 접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제 반을 접는데 어깨선이 이 바깥으로 나오지 않게 접고요. 만약에 이게 길다 그러면 2번 정도 아니면 3번 접어도 됩니다. 저는 조금 더 작게 접기 위해서 3번을 접어 볼게요. 이렇게 접고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졌을 때 한쪽을 다시 접어주고, 여기도 보면 이렇게 주머니가 만들어져 있죠. 그러면 이 나머지 부분을 이 주머니 사이에다가 집어 넣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이것도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지고 도톰하게 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납하는데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티셔츠를 한번 개보도록 할게요. 티셔츠 갤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내가 이 목선에서 멀리 잡으면 우리가 좀 더 폭을 넓게 갤 수 있는 거고요. 좀 더 가까이 잡으면 폭을 좁게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선에서 허리선까지 라인이 하나 있다라고 임의의 선을 하나 그어주시고요. 여기서부터 허리까지 또 반을 한번 그어줘서 여기 만나는 꼭지점을 한번 잡아주세요. 그래서 왼손으로 어깨점을 잡고 오른손으로 이 가운데 점을, 교차점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왼손을 넘어서 이 허리 부분에 있는 부분을 잡아서 이렇게 털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바닥에다 놓고 이제 반대편으로 접으면 이게 바로 티셔츠가 접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너무 넓다 그러면 한 번 더 접어서 얘를 이렇게 크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간단한 방법으로 이 티셔츠를 접어 볼게요. 이번에는 허리와 이 목선을 바로 그냥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얘를 뒤로 돌려서
이렇게 한번 탈탈 털어주신 다음에 바닥에다 놓고 다시 한번 접어주면 아까 동일한 방법이죠. 그래서 여기도 크기를 한번 다시 접어주면 아까와 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티셔츠를 접게 됩니다. 이번에는 긴팔 티셔츠를 한번 개볼 텐데요. 이 뒷면을 등 쪽을 위쪽으로 해서 놓고요. 내가 넓이를 얼만큼 할 건지를 결정을 하신 다음에 접어서 팔을 정리해 주시고요. 반대편도 접고 다시 팔을 정리해 주는 거죠. 그리고 허리 부분에 있는 부분을 위쪽으로 목선까지 올려주시는데 이때 너무 위로 올라오지 않게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접어주시면 이렇게 긴팔 티셔츠가 접어집니다. 이번에는 컬러가 있는 티셔츠를 한번 개보도록 하겠습니다. 등 쪽을 위쪽으로 해주시고요. 내가 원하는 폭으로 접어주시고 팔을 정리해주고요. 반대편도 접고 팔을 정리해줍니다. 그리고 허리 부분을 잡고 위쪽으로 올리고 내가 적당하게 크기를 맞춰서 다시 한번 접어줍니다. 그러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 우리가 대부분은 컬러가 있는 곳은 대부분 이렇게 접어서 우리가 보관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 이번에는 컬러를 펴서 편 상태로 수납을 해보시는 거를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이거를 접어서 하게 된다면 접게 되면 그 자국이 너무 오랫동안 남을 수 있으니까 이 컬러를 펴서 한번 수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후드티 개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후드티는 먼저 팔을 정리를 해줍니다. 만약에 팔이 너무 길 때는 한 번 더 접어주셔도 돼요. 팔을 정리해 주고요. 밑에 있는 길이를 만약에 긴 경우에는 2번, 3번 접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2번 정도만 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개고요. 양 옆에 있는 날개를 접어주시는데 어느 정도 접어주시냐면 제가 이 모자로 이렇게 씌울 거예요. 그러니까 모자 안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접어주시고요. 이때 모자를 이렇게 그 안에다 들어갈 수 있게 씌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자 모양의 후드티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수납하기도 좋고 꺼내서 사용하기도 편리합니다. 이제 바지 개는 방법을 해볼 텐데요. 바지는 동일합니다. 2개의 다리가 있는 건 동일해요. 바지도 마찬가지고요. 레깅스나 스타킹이나 개는 방법은 동일하게 갤 수 있습니다. 먼저 반을 접는데 안쪽으로 엉덩이 길이가 아니라 앞쪽으로 접어주고요. 이렇게 바지는 대부분이 보면은 이렇게 엉덩이가 뾰족하게 나와 있어요. 이럴 때는 이거를 직사각형이 될 수 있도록 안으로 손으로 해서 집어넣어서 여기가 일자로 되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이 허리 부분을 접어주시고요. 이 접어주고 이 다리 부분을 내가 길면 여러 번 접어도 되고요. 저는 한 2번 정도만 접어주는데 이때 여기에 보면 반주머니가 하나가 나와 있죠. 그러면 이거를 접은 거를 이 반주머니 사이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접어서 이것도 바지도 이 주머니 모양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세로로 수납을 이렇게 해 놓으면 내가 중간에서 꺼내서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이번에는요, 하늘하늘한 냉장고 원피스 개는 방법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앞쪽을 해놓고 이 뒤쪽으로 밑에 부분을 조금 접어주시고요. 이번에는 이거를 뭐 한 3면이나 4면으로 접어주세요. 넓이를 결정하셔가지고. 그리고 위에서부터 1번, 2번, 3번 이렇게 접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우리가 아까 접어놓은 부분이 주머니 같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다 손을 집어넣어서 이거를 이렇게 뒤집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렇게 되게 넓고 하늘하늘했는데 주머니 안에 딱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수납을 하기가 훨씬 더 쉽죠. 이렇게 하면 서랍에다가 이렇게 세워서 넣을 수도 있어서 세로 수납의 원칙을 또 한번 지킬 수가 있습니다.